우박사의 우한육아의 우남희입니다. 오늘은 아빠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아들 둘을 둔 젊은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5살 난 둘째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었답니다. 속 시원하게 아빠 이렇게 대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꾸만 딴청만 부리더랍니다. 아빠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엄마 아빠 둘 다 라고 딱 잘라 말을 하더래요. 그건 아빠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빠는 계속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에게 다그쳤답니다. 마지못한 아이가 아빠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빠는 내가 더 좋아 형아가 더 좋아. 아이에게 완전 한 방 맞았다나요? 왜 아빠들은 집요하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를 물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갈등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질문이 아니지만, 아이가 아빠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또 확인해보고 싶은 아빠는 계속 아이를 괴롭히죠. 2, 3살 된 아이는 아직 아빠의 감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솔직하게 엄마가 더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커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 아이는 아빠가 원하는 답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를 더 좋아하지만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게 된답니다. 간혹 아빠가 더 좋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태아기 때부터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의 교감이 이루어졌었고, 태어나서도 직접 엄마 품속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죠. 아빠보다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엄마에게 밀착되어 있는 아이에게 엄마보다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해달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이 억지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아빠도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아이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은 거죠. 엄마와 아이가 서로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노골적으로 셈을 낼 수도 없는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아빠는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육아에도 관심이 많은 아빠랍니다. 처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의 온 정신이 아이에게만 집중되죠. 24시간 엄마를 필요로 하는 아이 덕분에 남편은 서서히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품 안에 안았던 내 아내는 내 아이의 엄마가 돼서 그 아이를 품에 품고 있으니 아이에게 질투를 할 수도 없고, 남편은 그저 아이가 빨리 잠들어서 아내를 놓아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죠. 아이가 조금 컸다고 아빠의 순위가 쉽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또 다른 아빠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는데 아내가 그날은 선뜻 비싼 한우를 사더랍니다. 야, 오늘 저녁은 맛있는 한우를 먹겠다고 한참 기대를 했는데 아내는 야속하게도 그 귀한 한우를 믹서기에 넣어버렸답니다. 비싼 한우는 남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이의 이유식을 위한 것이었다나요? 왜 너만 한우 먹냐? 나는 수입육 먹는데. 치사하게 아들에게 따질 수도 없는 것이 아빠의 처지죠. 저도 아이를 키울 때 남편이 뭐라고 하던 아이가 예뻐서 그저 어쩔 줄을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제 목을 꼭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있는 아들을 지그시 쳐다보던 남편이 내 섹시지 네 섹시냐? 라고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질투를 하더라고요. 이제 돌이켜보면 남편이 많이 서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철없는 엄마였던 저는 그저 아들과 사랑에 빠져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네요. 얼마나 아이를 물고 빨았던지 남편이 저더러 물고 빠는 아이는 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아들이 키 안 크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은근히 겁도 주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아들 셋이 모두 결혼해서 다 제품을 떠났으니 자연스럽게 남편이 도로 1순위가 되었지만 남편이 참 오랫동안 서열에서 밀려 서러움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주 양육자인 엄마만큼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지는 못합니다. 특히 순간순간 돌봄의 손이 필요한 그 어린 시기에는 일하는 아빠가 엄마 같은 돌봄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빠도 엄마 같은 돌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최근 2020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캐서린 듈락 교수는 쥐실험을 통해서 암컷이나 수컷이나 새끼 양육에 관여하는 뇌의 신경회로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냈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성만 새끼를 돌보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듈락 교수님이 쥐의 뇌 시상 하부에 있는 세포 중에 갤라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를 차단을 했더니 암컷이 더 이상 새끼를 돌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포를 활성화했더니 새끼를 낳은 적이 없는 암컷은 물론이고 새끼를 돌보기는커녕 죽이기까지 하던 수컷의 공격성이 사라지고 어미처럼 다정하게 새끼를 돌보더라는 것이죠. 물론 쥐의 연구를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육아가 여성만의 본성이 아니고 남성도 육아를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에게 양육의 회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아이는 아내가 낳고 젖 먹이는 일부터 24시간 아이를 돌봐야 하니 주 양육자는 당연히 엄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른의 손이 많이 가는 아이의 어린 시절에는 아무래도 엄마가 주도적인 육아를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아빠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고 아빠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편안한 존재로 생각되던 엄마가 학습 지도를 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만만한 엄마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엄마 말을 무시하거나 반항을 하기도 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아빠는 좀 더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아이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실험적 연구에 의하면 아빠 목욕을 자주 하고 야외 활동도 많이 했던 그런 자녀들이 폭력성이 낮았고 대인관계도 더 원만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절 교육이라든가 인성 교육은 엄마에게만 맡기지 말고 아빠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아빠 육아는 궁극적으로 아이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해서 father effect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빠 혼자 육아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기보다는 엄마 육아에 아빠가 효과적으로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봅니다. 매일매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엄마는 여유를 부리며 태평스러운 육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아이와 아내 사이에서 거리감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 줄 수도 있죠. 남편인 아빠가 아내의 순위에서 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때 적극적으로 아내를 도와 육아에 참여를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아이의 아빠 사랑, 아내의 남편 사랑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빠도 엄마도 모두 힘내세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내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상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가 이러한 아이의 발달 단계를 모르면 똑똑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틀린 답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